자, 저희가 이제 좀 더 큰 시각에서 투자 시그널을 찾아내고 또 거기서 유망 업종을 발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움 말씀에서 코토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최근에는 순환매 장세다, 종목 장세다 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워요. 자, 지금 같은 장세에서 8월 달에 우리 투자 시그널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제가 지난 7월 그 신호를 말씀드릴 때 나와서 다양한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7월 주식 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긍정적 신호가 유지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셨죠. 네. 근데 7월 중에 사실 월 중에는 이제 영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 지역에 걸쳐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줘서 중소형주가 급락하는 등 좀 증시의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이나 선진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하면서 저희 신호가 다시 적중하는 흐름을 나타났었는데요. 저희 8월 신호도 이번 주 초에 새로 나왔습니다. 다양한 좀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저희 8월 신호 역시 여전히 긍정 신호가 유지되었습니다. 네. 하반기에 이제 경기 피크아웃, 그다음에 코로나 다시 재확산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이제 경기가 결국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네. 여전히 경기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실적 발표 지금 진행 중인데 확인한 바와 같이 굉장히 높아진 눈높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테이퍼링 우려가 불거졌지만 현재 시중 유동성 환경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투자 심리 또한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긍정 신호를 제시해드리는 거고요. 글로벌 전 지역 중에서 여전히 미국을 최선호 국가로 좀 뽑고 있고 신흥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립 신호를 유지를 합니다. 네. 그밖에 이제 채권에서는 목표 듀레이션을 조금 확대한 점, 그리고 이제 원자재에서는 금 신호가 하향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된 점, 이 정도가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국가별로 그리고 업종별, 종목별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7월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 업종이나 스타일 등이 좀 변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당시 제시해드렸던 게 성장주, 그다음에 중소형주,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였습니다. 네. 근데 8월에도 여전히 이 신호가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관련된 업종이나 스타일에 주목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부적인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국내 철강, 건설, 그다음에 이제 고배당 관련된 종목들을 다 매도해서 이제 편출했고요. 그 자리를 지금 저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국내 미디어 앤 컨텐츠 종목들로 이제 새로 신규 매수하면서 채웠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음식료, 그다음에 운송 관련된 업종들을 매도하였고 XLK라고 하는 미국의 IT 업종에 투자하는 ETF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공통적으로 보았을 때 굴뚝주나 전통적인 업종에 비해서 IT, 헬스케어, 이제 미디어 관련된 비중들이 확대되는 점 등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또 우리 주식시장 보면 최근 들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라든가 또 국내 피크아웃 경기가 정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또 환율 변동성도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위험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8월 달에 리스크 요인은 뭐뭐 있을까요? 다양한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지속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증시를 끌어내릴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부분의 악재들은 크게 증시에 충격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라는 입장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경기 정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경기 피크아웃은 코로나로 인해서 2분기에 성장률이 최고치를 경신한 다음에 쭉 내려오는 거로 이제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수치가 하향될 뿐 여전히 경기는 상승세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 발표됐던 미국의 2분기 GDP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커졌는데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실제 정부 지출의 감소, 그다음에 공급의 병목 현상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하반기 중에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서 재고를 다시 쌓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의 확장 사이클이 올 경우에는 오히려 하반기 경기 사이클은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이제
외국인 수급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상반기 중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서 약 24조 원 가까이 공격적인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이제 8월에 접어들면서 반도체나 자동차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봤을 때 한국 시장은 환율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현재 1,140원 정도대 환율이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까지 고려할 수 있는 양호한 레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8월 중에 외국인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 현황이 뭐 저희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미국 시장이고요. 두 번째 이제 중국 시장이 될 텐데, 자, 최근에 미국 델타 변이 심상치 않게 막 확산되고 있어요. 이 변수, 그러니까 미국을 총괄적으로 볼 때 어떤 변수가 우리 시장에 영향 주겠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진단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거론됐었지만 현재로서는 테이퍼링 개시 시기가 언제가 되겠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 주셨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체감하셨을 때 확진자 수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다지 공포에 질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예, 예. 이게 결국은 사망자 수가 급증하지 않으면서 네. 일종의 독감 바이러스처럼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로는 더 이상 자리를 잡기는 조금 현재보다 훨씬 더 커지지 않는 한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8월 말에 예정된 잭슨홀 미팅 그때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거론이 되느냐 이와 관련돼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미국 시장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중국 쪽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제 요즘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만 지난 7월 중하순부터 중국의 어떤 정부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시장도 쇼크를 받았는데요. 중국의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중국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결국 정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부 자체가 이제 워낙 정책적인 부분에서 증시에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들만의 그 경제 성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종의 통폐합도 이루어지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규제를 계속하기 때문인데요.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가 굉장히 갈립니다. 규제와 이제 어떤 지원책인 텐데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에 관련된 규제 아니면 민생과 관련됐던 규제들은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고 그래서 교육 업종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특정 업종으로 끝나지 않고 혹시나 전체적인 시장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전기차나 아니면 친환경 인프라에 관련돼서는 정부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중국 전기차 ETF나 전기차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상반된 흐름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수 전체로 보기보다는 업종이나 종목 간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국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제가 대표님을 뵌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저희 일반 투자가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쿼터백 자산운용에서 매월 이렇게 굉장히 치밀하고도 정확한 분석을 내주시는데 그 팩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뭐 환율, 금리, 국제 정세 등등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흉내를 낸다면, 쿼터백 흉내 낸다면 어떤 변수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제 그 변수들이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매크로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의 실질적인 펀더멘탈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기업과 관련된 종목 뉴스도 중요하고 이벤트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 경제가 둔화되고 꺾이느냐, 네. 그다음에 고용이 얼마나 창출이 되느냐, 그다음에 물가가 얼마나 치고 올라가고 이게 과연 정책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만큼 번지느냐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 하나가 하나의 놀이터라고 봤을 때 여기서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환경이 우호적이어야 되는데 그 우호적인 환경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는 결국 매크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 물가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하셔야 그 안에서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이제 업종과 종목을 찾아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셔도 좋은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지속해서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뭐 완전한 그런 정보를 다 노출하지는 않으셨지만 방금 말씀드린 매크로 부분을 잘 주시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그렇게 염려하실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귀에 들어옵니다. 자, 지금까지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이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